서울 5대 궁궐의 법전에는 모두 풍계석이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도 풍계석이 있고 창덕궁 인정전에도 풍계석이 있죠. 창경궁 명정전에도 역시나 풍계석이 자리에 있고 덕수궁 중화전에도 어김없이 이 풍계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궁 숭정전에도 풍계석이 있을까요? 네, 이곳에도 풍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궁궐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풍계석. 오늘은 이 풍계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풍계석은 신하들의 자리를 표시한 표지석입니다. 3도 양옆으로 각각 12개씩 총 24개의 풍계석이 자리에 있죠. 이 풍계석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의 카르텔 안으로 들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풍계석이 주는 첫 번째 권력은 지배권입니다. 이 풍계석에 자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하죠. 풍계석의 동쪽이 동반, 즉 문반이 서는 자리이고 풍계석의 서쪽은 서반, 즉 무반이 서는 자리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양반은 경국대전에 이 성문화가 되면서 문반과 무반이라는 양반 개념이 제도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반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그 가족과 그 가문까지 일컫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혼인을 통해서 점점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고, 양반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신분층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은 교육과 과거 응시, 군역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많은 토지와 노비들을 소유하게 되죠. 이들이 소유한 토지와 노비들은 반역죄가 아니면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계석 앞에 선다라는 것은 지배 신분층이라는 이 권력의 카르텔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뜻하죠. 이 풍계석이 주는 두 번째 권력은 호칭입니다. 권력의 카르텔 안으로 들어서서 풍계석 앞에 서 있지만 어느 풍계에 서느냐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영화나 사극에서 보면 대감마님, 또 영감마님, 나으리라는 호칭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호칭들이 풍계석의 품계와 관련이 있죠. 정일품과 정이품, 즉 삼정승과 판서에 해당하는 풍계는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은 이보다 더 낮은 종이품과 정삼품, 상계까지 부르는 호칭이죠. 그 아래로는 모두 나으리에 해당합니다. 이 풍계는 당상관과 당하관으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대감과 영감은 당상관에 해당하고 당하관은 그 아래 풍계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하관과 당상관의 구분은 풍계석이 없는 곳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이 입었던 관복, 흉배에 부착하는 그림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당상관들은 학이나 호랑이 2마리가 새겨진 흉배를 달았고 당하관들은 1마리가 새겨진 흉배를 달았습니다. 이 학과 호랑이는 문신과 무신을 구분하는 그림입니다. 학은 문신, 호랑이는 무신을 의미하죠. 대감과 영감 그리고 나으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그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대감과 영감은 당상관, 즉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신분이죠. 그러다 보니 양반이라는 같은 카르텔 속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권력층이 형성됩니다. 이는 사람들로부터 대감마님 또 영감마님과 같은 호칭으로 불림으로써 그 권력을 누립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대감과 영감마님일지라도 천적은 있기 마련이죠. 대감마님과 영감마님의 천적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상감마마입니다. 상감은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대감과 영감의 권력, 즉 신권을 견제하는 사람이 상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상감, 즉 국왕은 유명무실하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국왕이 온전히 바로 서야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왕의 권력이 너무 커서 제멋대로 그 권력을 휘둘러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권과 왕권은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경종과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22대 왕 정조는 신권이 왕권을 넘어서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위계를 정리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죠. 이를 위해서 궁궐의 법전 마당에 풍계석을 설치합니다. 즉위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죠. 정조는 이 신권과 왕권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풍계석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시각화된 권력의 균형을 통해서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를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풍계석은 단순히 신하들의 풍계에 맞춰서 자리를 정한 표석만은 아닙니다. 풍계석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권력의 카르텔에 속하지만 이 권력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신권과 왕권을 서로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섯 궁궐의 풍계석은 경복궁의 풍계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원된 풍계석입니다. 경복궁의 풍계석은 고종 때 궁궐을 새로 중건하면서 만들어진 옛것 그대로죠.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한 풍계석입니다. 복원된 풍계석들 중 창덕궁 인정전의 풍계석은 특별한 풍계석입니다. 정조 임금이 처음 풍계석을 설치했던 곳이 창덕궁 인정전이기 때문이죠. 비록 복원된 풍계석이긴 하지만 처음이라는 특별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신권을 견제할 상감마마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즉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궐의 풍계석 앞에 서시면 신하된 입장에서 왕권을 견제하고 또 왕의 입장에서 신권을 견제했던 당시의 왕과 신하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